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즈모 채널에서 평소에 보기 드문 리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리뷰입니다. 전화 걸고 인터넷 되고 하는 제품이죠.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모델은 갤럭시 S22입니다. 22라고 해야 돼? 22라고 해야 돼? 뭐 22라고 할게요. 한국 사람이니까. 자, 오늘 언팩 행사가 있던 제품이었죠. 영상이 오늘 나갈지 아니면 언팩한 다음날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빨리 최신 스마트폰을 입수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뭐 녹화하면서 바로 대강 편집해서 올린 핸즈온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드디어 기즈모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그룹 차원에서 기즈모 채널 접속을 막아놓은 줄 알았어요. 자, 뭐 농담이고요. 자, 사실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와 애플 외에는 국내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뭐 리뷰를 건너뛴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구하면 이미 리뷰가 한 3,000개쯤 올라와 있고 해서 뭐 심지어 다음 버전 스마트폰 출시 소식이 나올 때 그때 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매번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리뷰는 역시 언더케이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봤자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모처럼 빨리 구했으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자세한 리뷰는 언더케이지나 디에디트, 뭐 이섭 이런 채널을 참조하시고요. 멋진 채널들이에요. 제 장래 희망이 그런 채널이 되는 건데 제 장래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소개할 갤럭시 S22 22 시리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제품인데요. 이름은 갤럭시 S22 그리고 S22 플러스 S22 울트라입니다. 자, 올해가 2022년이라서 외우기 쉽네요. 일부러 삼성이 그동안 이제 모델 넘버를 이렇게 해와 같이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똑똑해요. 자, 뭐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본격적인 테스트보다는 주로 디자인과 달라진 점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S22 모델부터 살펴볼까요? 크기는 6.1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FHD 플러스 해상도입니다. 자, 최대 주사율은 120Hz로 움직임 부드럽고요. 화면 움직임 아주 부드럽습니다. 최대 밝기가 1300니트로 전작에 비해 한층 더 밝아졌어요. 아주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무게는 167g 정도예요. 자, 애플 아이폰 13이 있는데 이 아이폰 13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보면 돼요. 뭐 조금씩 아주 살짝 차이가 있고 두께도 살짝 두껍긴 이게 더 얇죠, S22가. 근데 어쨌든 무게는 조금 더 가볍고 두께가 살짝 더 얇은 거 제외하면 아이폰 13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작고 가벼운 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아이폰 시리즈는 아이폰 SE라는 더 작은 폰이 있긴 한데 뭐 삼성은 접을 수 있는 또 갤럭시 Z 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은 폰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을 보면 살짝 달라졌는데 이 후면부가 이 예전 모델은 약간 커브가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평평해지면서 좀 더 디자인이 단순해졌습니다. 카메라가 튀어나온 정도도 기존 버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갔어요. 살짝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뭐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 요즘 폰들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벼운 편이고 크기도 적당해서 작고 슬림한 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께는 7.6mm 정도예요. 자, 그리고 배터리는 3700mAh로 전작에 비해서 300mAh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건 배터리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갤럭시 S21과 비교하면 가로 세로 두께는 조금씩 더 작아졌어요. 자, 그 외에 제가 살펴보니까 새로운 점은 많진 않아요. 베젤을 더 줄이거나 디자인을 더 단순화하는 선에서 디테일을 조금씩 더 다듬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여전히 피놀 방식이고요.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 이것도 여전히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같으면 카메라 성능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에서 카메라 성능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센서만 개선한 게 아니라 렌즈랑 뭐 손떨림 방지 기능, 포커스 기능 등을 전부 재설계를 해서 특히 야간 사진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S21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프로모드가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제품은 프로모드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사용자가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로우 촬영도 지원합니다. 촬영을 해서 한번 테스트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제품은 갤럭시 S22 플러스인데요. 갤럭시 S22를 그냥 이 제품을 그대로 키운 디자인이에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기타 사양은 거의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AP에 8GB 램 그리고 256GB 내장 메모리도 완전히 같아요. 갤럭시 S22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화면이죠. 화면이 크죠. 6.6인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화면이 크니까 배터리도 좀 더 들어갔겠죠. 배터리가 4500mAh로 좀 늘어났다는 점 정도가 차이예요. 물론 크기랑 무게도 다르겠죠. 무게는 195g으로 살짝 더 묵직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S22 같은 경우는 25W 고속 충전인데 요거는 더 큰 용량의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바에는 갤럭시 S22를 좀 더 가까이 보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플러스고 멀리 보면 그냥 22고 아닌가? 어쨌든 제가 그동안 스마트폰 리뷰를 못한 이유가 당연해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자, 다음 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비율상 세로가 살짝 더 긴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6.8인치 3088-1440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어요. 해상도. 자, 이 제품 예전에 지금 제가 쓰고 있긴도 한데 LG의 벨벳하고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이 제품은 전반적인 디자인도 그냥 S22 일반 시리즈와는 좀 달라요. 양측면으로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좀 큰 만큼 엣지가 있으면 살짝 얇고 날렵해 보이죠. 이런 좀 착시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S펜이 탑재가 돼 있어요. 사라진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S펜 지연 시간을 기존 S펜,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비해서 더 줄게 했다고 합니다. 큼직한 만큼 무게는 좀 묵직해요. 228g이고요. 묵직해요. 자, 리뷰용 제품은 이게 색상이 버건디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부자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색상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후면 카메라 구성은 완전히 다르죠. 5개가 있는데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랑 10배 망원 카메라를 비롯해서 실제로 카메라는 4개예요. 구멍 하나는 이거는 카메라는 아니고 센서예요. 디자인도 예전에는 5개 모듈이 플레이트 위에 올려진 방식, 지금 S22처럼 올라간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플레이트를 없애고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갤럭시 S22나 21하고도 비교하면은 좀 독립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은 다른 두 제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요. 카메라 부분도 플레이트가 따로 없으니까 전작은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요거는 덜 부담스럽네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5000mAh고요. S22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충전은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45W 충전기로 충전을 할 경우엔 20분만 충전하면 50% 넘게 충전이 됩니다. 자,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의 가장 큰 강조점? 이런 거는 밤과 낮이라고 해요. 밤과 낮. 밤은 사진 성능을 뜻하는데 사진과 동영상 기능을 강화해서 야간에도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특히 카메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NPU 반도체의 성능을 기존에 비해 2배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성능은 CPU나 GPU보다 NPU의 성능이 더 중요하죠. 요즘은 이게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실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사진이 더 잘 나올 때도 있죠. 자, 밤은 사진이니까 그럼 낮은 뭘까요? 낮은 디스플레이를 뜻하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더 밝게 해서 낮에도 화면이 잘 보이도록 강화했다고 합니다. 120Hz의 부드러운 화면과 밝은 밝기가 직접 써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햇빛 아래에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갤럭시 시리즈는 이 폴드 제품이 하드웨어 디자인의 혁신적인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S 시리즈는 혁신적인 것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봤는데 사진에서 프로 모드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은 후에 이 포토 리마스터를 통해서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죠.
포토 리마스터 기능 중에 제가 몇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문서를 찍은 후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그림자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옛날 사진을 좀 보정하거나 유리창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반사된 사진 때문에 반사된 것 때문에 밖에 화면이 좀 안 보일 때가 있죠. 화면이 아니라 밖에 풍경이. 근데 이런 거를 깔끔하게 없애주는 그런 신기한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완전히 완벽하진 않아도 상당히 깔끔하게 바꿔줬어요.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대강 찍어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출시 전에 AP가 엑시노스가 탑재되느냐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스냅드래곤이 전부 탑재가 됐고요. 전작에서 이슈가 됐던 발열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아주 뜨거운 거는 제가 느끼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작동이 됐어요. 신제품이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몇 장 찍어본 사진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화면도 밝고 아주 선명했고요. 낮과 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기보다는 기존의 기능들의 완성도를 한 단계씩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모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S펜을 기다렸던 사용자들에게 S22 울트라의 존재는 반가울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제품을 훑어봤는데요. 오늘 나온 제품이라서 벤치마크나 카메라 성능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도. 어쨌든 기즈모 채널도 스마트폰 리뷰가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심층 리뷰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